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돌콩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읽었던 책의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서 좀 고민을 하거나 당황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고민을 여러분들도 하고 계신다면 비단 우리만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스 북 리뷰의 편집장이었던 파멜라 폴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책을 어디에서 읽었는지도 기억이 나고 누가 이 책을 나한테 줬는지도 기억이 나고 표지도 기억이 나고 몇 번째 에디션이었는지도 기억이 나는데 그 외의 것, 그러니까 책의 내용은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정말 미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릿의 저자이신 엔젤라 더글스 박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A Three Girls in Brooklyn이라는 책을 박사님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 책을 주위에 이제 추천을 하고 사람들이 그 책이 그럼 무슨 내용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말이죠 라는 경험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읽는 순간의 그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가 독서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읽은 내용들을 살면서 떠올리고 또 반추하고 적용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일단 읽은 내용을 기억을 해야 하는데 기억을 하지 못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 나름으로 제가 시도해본 방법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해드리고 또 여러분들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공유를 받고 싶어서 오늘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읽은 내용을 어떻게 잘 기억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떻게 읽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는 리사 제노바 쌤의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리사 제노바 쌤은 스틸 앨리스라는 유명한 소설의 작가님으로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하버드에서 신경과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박사님이시고 이 책 제목도 Remember이긴 한데 어떤 기억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전문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준수 선생님 페이스북 월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아주 매료되어서 읽고 있는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왜 그걸 내가 까먹었지? 왜 기억이 안 나지? 라고 하는 많은 경우에 사실은 기억을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꼬집으십니다. 기억이 형성이 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perception, 인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감각적으로 보거나 듣거나 일단 느끼거나 그런 식으로 인지가 일어나야 되고, 두 번째 attention, 보고 듣고 뭐 느끼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기에 집중을 해야 기억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주차장에 어디에다 차를 대놨는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왜 내가 차를 어디 대놨는지 기억이 안 나지? 라고 본인의 기억력을 탓하시기 쉽지만 사실은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주차장에 차를 세우면 그 번호 같은 게 있잖아요. 섹션마다. 내가 마음이 바빠서 아니면 관심이 다른 데에 쏠려 있어서 그 표지판 자체를 인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기억이 형성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내 눈이 그 표지판을 봤다 하더라도 뭔가 내가 마음에 바쁜 일이 있고 내가 딴 생각을 하느라 주의를 집중을 하지 못했어. 그러면은 기억 자체가 또 형성이 안 되는 거죠. 기억을 먼저 형성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꼬집으십니다. 이걸 어떻게 독서에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독서한 내용을 기억을 하려면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주의를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스키밍을 하면은 우리가 그 내용의 모든 활자를 인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쭉 이런 식으로 읽잖아요. F자형 독서라고도 하고 G자형 독서라고도 하는데 그 정보들을 인지 자체를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억할 수가 없겠죠. 두 번째로 읽는다 하더라도 주의를 좀 집중을 해서 읽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한 줄 읽고 스마트폰 보고 한 줄 읽고 또 SNS 체크하고 한 줄 읽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잡담하고 이러면 당연히 주의 집중이 일어나지 않아서 책을 읽었다 하더라도 기억 자체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형성이 되더라도 좀 엉성하게 형성이 되어서 나중에 떠올리기가 retrieval이라고, 이 책에서는 retrieval이라고 하는데 기억을 다시 꺼낼 때 그 작용이 당연히 어렵거나 불완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읽은 내용을 잘 기억을 하려면 일단 읽을 때부터 스키밍보다는 좀 꼼꼼하게 읽고 또 무엇보다 주의를 집중을 해서 독서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웬디 스즈키 박사님이 얼마 전 인터뷰에서 하신 이야기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웬디 스즈키 박사님도 이제 기억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하시는 분이시고 NYU에서 신경과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웬디 스즈키 박사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이 무언가를 기억하는 데는 4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novelty, 뭔가를 처음으로 경험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리사 제노바 쌤도 하시는데 100번째 키스는 기억이 안 나지만 첫 번째 키스는 기억이 난다. 그래서 뭔가를 첫 번째 했을 때 그 신선한 느낌을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repetition, 반복을 하는 걸 기억을 한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도
통계 강의를 할 때 그 통계 강의한 책은 정말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강의를 여러 번 했을 거잖아요. 그 내용을 계속해서 제가 다시 보고 또 학생들에게 제 말로 표현하고 그 반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복. 세 번째는 association, 관계입니다. 내가 새로 받아들인 사실을 어떤 컨텍스트 안에 넣거나 내가 이미 알고 있던 지식과 연결시키는 경우에 조금 더 오래 기억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차일드 지니어스 쇼 같은 거 보면은 아이들이 셔플된 카드 덱을 순서대로 52장을 기억을 하는 그런 미션 같은 게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아이들이 뭘 하냐면 그 랜덤한 카드를 그냥 쭉 마구잡이로 외우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요. 카드의 모양과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파편적으로 있는 지식들을 어떤 관계성을 부여하면서 엮어서 기억을 하면은 더 잘 기억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번째는 뭐냐면 emotional resonance, 그러니까 감정적인 여파가 있는 것들을 사람들이 기억을 한다고 해요. 뭔가 되게 충격적이었다거나 굉장히 슬펐다거나 아니면 굉장히 기뻤다거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오래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너벨티 같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게 지금 독서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데 2, 3, 4번 같은 경우에는 독서에 충분히 적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반복. 그러면 읽은 책을 또 읽으면 당연히 기억을 한 번 읽는 것보다는 더 잘하겠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읽고 싶은 책은 이만큼인데 사실 독서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늘 고민인데 읽은 책을 또 읽으라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책을 다시 읽고 싶지는 않을 때 그 작가님이 나온 팟캐스트를 듣거나 유튜브 같은 걸 좀 찾아봐요. 그러면 분명히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책의 내용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상기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 방법의 약간 위험한 점은 그 언급된 부분만 나중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언급된 내용은 책의 정말 일부고 나머지 기억하고 싶은 것들도 많은데 그건 다 이제 휘발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투챕터 북클럽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바로 요약입니다.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들, 인상에 깊었던 것들을 주위로 이제 메모를 해서 인증을 합니다. 그날 읽고 바로 요약을 하려고 해도 방금 읽은 내용인데도 기억이 잘 안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요약을 하면서 다시 한번 벌써 반복을 해서 읽게 되죠. 그리고 내가 남겨놓은 글이 있으니까 다시 책의 전문을 읽지 않더라도 내 요약을 보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 라는 것들을 떠올릴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엔젤라 더코얼스 박사님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이제 본인도 책의 내용이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동료 그 심리학자 중에 기억에 대해서 전공을 하시는 분께 이 이야기를 여쭤봤더니 그분께서 그렇게 대답을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기억은 하고 있는데 그 기억을 떠올릴 때 실마리를 찾지 못해가지고 마치 기억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 그래서 큐라고 하죠. 어떤 실마리를 딱 주면은 아 거기서부터는 줄줄줄줄 기억을 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큐로 쓰기에도 요약한 게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약 정말 강추하고요. 길게 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매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읽을 때마다. 그래서 투챕터 북클럽에서 또 인증을 매일 하시면서 사실 간단히라도 요약을 해서 인증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챌린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관계성 부여하기 그리고 감정적인 여파를 통해서 기억하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죠. 제가 명사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할 때 꼭 여쭤봐요. 어떻게 독서를 하시는지. 근데 되게 의외로 많은 분들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저는 쓰기 위해서 읽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오박사 시리즈를 할 때 이제 박사님들 모셔놓고 질문을 드렸을 때도 그랬고 세스 다비도위츠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전지영 작가님을 모셨을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제 원고 작업을 하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읽은 책을 제 글에 가지고 와서 제 언어를 표현하고 제 생각과 엮어서 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절대로 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읽은 내용을 기억을 하는 데에는 쓰는 게 정말 좋은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뭘 써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남잖아요. 그때 이제 그 3번 관계성과 4번 emotional resonance 어떤 감정적인 여파를 염두에 두고 글을 쓰면 좋겠다. 거창한 서평이 아닐지라도 어떤 리뷰를 남긴다든지 아니면 블로그에 글을 짤막하게 올린다든지 그런 것도 좋으니까 글을 쓰면서 내 삶에 이걸 어떻게 가지고 와서 다른 나의
경험들, 생각들과 연관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글을 쓰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 사실은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느꼈던 감정, 그 감정과 오롯이 앉아서 그 감정을 견디는 그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 감정이 또 그 글에 실리면서 어떤 기록으로 남으니까요. 그런데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어떻게 기억을 할까라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나서 나의 느낌과 그 다음에 내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나만의 기록으로 남겨놓는가라는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오늘 또 기억과 기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침맞게 오늘의 에피소드를 후원해주신 노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립니다. 사실 노션에서 협업 제의를 주셨을 때 저는 좀 뜨악했던 게, 제 주위에는 노션을 안 쓰는 사람들이 없고 노션이 프로모션을 하면 대체 누구를 상대로 프로모션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노션은 노트 어플이지만 사실 적용 가능성이 너무 넓어서 템플릿도 너무 잘 나와 있어서 그냥 단순한 노트 어플이라고 하기에는 좀 미안한 부분이 있죠. 아이디어를 잡아두는 툴로 저는 노션을 쓰거든요. 해야 될 일이라는 게 사실 미팅을 하면서 동료랑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면 남편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막 이제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걸 어디에다가 잘 써둬야 되잖아요. 한 장소에. 그 아이디어를 캡처, 잡아두는 그 작업을 저는 노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태스크보드에다가 그 아이디어를 써두고 얼마나 중요한지, 마감 데드라인이 언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관련되어 있는지 그것들을 쫙 써놓습니다. 그러면 까먹지 않아서 다음날 아침에 제가 투두 리스트를 쓸 때 다시 돌아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evaluate, 그러니까 다시 재평가를 하고 그거를 더 발전시켜서 내가 할 것인지, 그러면 언제 할 것인지를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데일리 투두 리스트 같은 경우도 저는 노션에 그 템플릿이 있는데, 노션의 장점은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아주 예쁘게 꾸밀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투두 리스트에 생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해줘서 저는 제 투두 리스트 템플릿이 너무 좋아요. 노션에서 제가 쓰고 있는. 독서 노트를 노션에서 쓰시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고, 투챕터 북클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책을 이제 목록을 아카이빙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리더님들께서 많이 노션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수정을 계속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정본을 다시 다 보내드릴 필요 없이 링크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신 버전을 계속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약간 구글닥 같은데 구글닥보다 훨씬 예쁘고 아기자기해서 꾸미는 맛도 있고 이렇게 나만의 문서를 만들어가는 맛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 노션은 무료라는 거죠. 네. 아직 사용해보시지 않으셨다면 가셔서 꼭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기록 어플입니다. 여보, how do you use Notion? How do I use Notion? Right now, I use like daily journal and to-do list with this.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이글먼 쌤이 하신 이야기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고 싶은데, 데이비드 이글먼 쌤 제가 채널에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스탠퍼드 역시 신경과학자이시고요.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책에서 기억의 적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기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신이 보유한 뉴런의 개수는 유한하며 모든 뉴런은 여러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각각의 뉴런이 때에 따라 다른 연결망에 참여한다. 생일잔치에 대한 기억을 담당하는 생일 뉴런들이 다른 기억 연결망에 동원되는 일이 거듭됨에 따라 그 생일잔치의 기억은 퇴색한다. 기억의 적은 시간이 아니라 다른 기억들이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흡수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인데도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경우도 되게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뭐 가십거리라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뉴스들은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리사 제노바 쌤이 하신 말씀과도 연관이 되는데, 어떠한 정보들은 사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극적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서 내 감각이 거기에 쏠리고 주의가 본의 아니게 집중이 됨으로써 기억이 형성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기억들이 내가 정말 기억하고 싶은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과의 어떤 시간이랄지 아니면 정말 재미있게 읽었던 책의 내용이랄지 그런 기억들을 밀어내고 내 머릿속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읽은 내용을 잘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집중을 해서 책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해서 내 언어로 써보고 나의 삶을 엮어서 반출을 해보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 또 무엇보다 내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하지만 너무나 자극적이어서 내 감각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보들을 좀 잘 차단하고 내 주의력을 좀 소중하게 관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계십니까? 나만의 팁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꼭 나눠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